여긴 제 집이에요. 제 집이라고요. 어머님은 이제 좀 나가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경숙은 그 자리에 굳은 채 며느리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떨리는 입술, 창백하게 질린 얼굴. 하지만 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못 참겠어요. 매일같이 제 삶을 간섭하시고 제가 하는 모든 걸 지적하시는 거 정말 지겹다고요. 남편 준호는 거실 한쪽 구석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아니,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전 시어머니는 짐을 싸서 요양병원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혜는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거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이상하게도 집안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텅 비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없는 집.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에서 뒤척이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요. 저녁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하는 잔소리도 없었습니다. 지혜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내 집이 생긴 거야.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시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미묘하게 떨렸죠. 왜일까요? 해방감이 밀려와야 할 순간인데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지혜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안경, 옷장 속 가지런히 정리된 옷들, 창가에 놓인 화분. 정리해야지. 지혜는 중얼거리며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옷 사이에서 작은 상자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무로 만든 오래된 상자. 지혜는 허리를 굽혀 상자를 집어들었죠. 뚜껑을 열자 낡은 열쇠 하나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녹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짝이는 것도 아닌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난 열쇠. 이게 뭐지? 지혜는 열쇠를 손에 쥐고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열쇠에는 작은 종이 꼬리표가 매달려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희미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혜에게. 지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내 이름이? 그녀는 상자 안을 더 뒤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열쇠 하나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죠.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어머니 영자였습니다. 지혜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혜야, 어떻게 지내? 시어머니는 잘 보내드렸어? 목소리가 명랑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지혜가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낸 결정을 적극 지지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응, 잘 보냈어.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지혜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는 눈치챘는지 물었습니다. 근데 왜 목소리가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집 정리하다가. 그래. 뭐, 시어머니 방 정리하는 거 쉽지 않을 거야. 그래도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 얼마나 좋아. 친정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지혜는 자유로웠으니까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간섭받지 않아도 되는 살.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지혜는 주머니 속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나 이따 다시 전화할게. 그래, 알았어. 힘내. 전화를 끊고 지혜는 다시 시어머니 방을 둘러봤습니다. 창가의 화분. 시어머니가 매일 아침 물을 주던 그 화분. 지혜는 다가가서 흙을 만져봤습니다. 바싹 말라 있었죠. 물을 줘야 하나?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준호가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지혜는 재빨리 열쇠를 주머니 깊숙이 넣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호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넥타이를 풀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다녀왔어. 목소리도 무뚝뚝했죠. 지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녁 먹을래? 내가 뭐 해줄까? 아니, 됐어. 배 안 고파. 준호는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시어머니가 떠난 이후로 계속 일했습니다. 말을 아꼈고 지혜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죠.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지혜는 주방으로 걸어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마음속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죠. 주머니 속 열쇠가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도대체 이 열쇠는 뭘 여는 거지? 그리고 왜 시어머니는 지혜의 이름을 적어둔 걸까요?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 있는 시어머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저녁을 먹고 있을까? 아니면 창밖을 바라보며 이 집을 생각하고 있을까?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생각하지 말자. 이제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해. 하지만 열쇠는 계속 그녀의 손 안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며칠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카페에서 친구 수진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의 만남이었죠. 수진은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보내고 나니까 어때? 시원하지? 수진의 목소리는 명랑했습니다. 지혜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그렇지. 이제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좋긴 해. 당연하지. 나 같아도 못 참았을 거야. 매일 간섭하고 뭐만 하면 지적하고 그게 어디 사람 사는 거야? 수지는 공감 어린 표정으로 지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혜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불편하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지만 쓴맛만 입안에 맴돌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혜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맘때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지혜야, 다녀왔어? 오늘 뭐 먹고 싶어? 하고 물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혜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우유 한 팩, 그리고 시들어가는 파 한 단. 아, 장을 봐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있을 때는 냉장고가 항상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선한 야채, 고기, 반찬들. 지혜는 냉장고 문을 닫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왔어? 지혜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만 끄덕일 뿐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그대로 안방으로 향했죠. 지혜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또 이러네. 준호는 시어머니가 떠난 이후로 계속 이런 식이었습니다. 말을 아끼고 지혜를 피했죠. 지혜는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가 손을 내렸습니다. 들어가 봤자 또 냉랭한 분위기겠지. 대신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지만 내용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열쇠가 또 신경 쓰였습니다. 지혜는 열쇠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지혜에게 이 짧은 글씨가 자꾸만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도대체 뭘 여는 거지? 그리고 왜 내 이름을? 다음 날 저녁, 지혜는 친정집을 방문했습니다.
친정어머니 영자는 반갑게 맞이했죠. 어머, 우리 딸, 어서 와.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사실 먹지 않았습니다. 냉장고가 텅 비어 있어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대충 때웠죠. 하지만 친정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걱정만 끼칠 테니까요. 영자는 지혜를 거실로 안내하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잘 지내시려나? 응, 뭐, 괜찮으시겠지. 지혜는 애써 무심한 척 했습니다. 영자는 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너 잘한 거야. 내 인생도 중요한 거잖아. 시어머니 모시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응? 남편은 뭐래? 이해해줘? 지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는 눈치를 챘는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도 삐졌어? 에휴, 남자들은 다 그래.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럴까? 당연하지.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그냥 내 삶을 선택한 거잖아. 친정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혜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삶을 원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왜 자꾸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지혜는 거실 불을 켰습니다. 준호는 이미 안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안방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준호는 벽을 향해 누워 있었죠. 예전 같으면 지혜가 들어오면 반갑게 맞이했을 겁니다. 왔어? 친정 어땠어? 하고 물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등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지혜는 조용히 문을 닫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말이지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녀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열쇠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열쇠는 오래된 것 같았지만 녹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정성껏 관리한 흔적이 보였죠. 시어머니가 이걸 왜 남긴 걸까? 지혜는 시어머니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창가의 화분은 여전히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지혜는 물을 떠와서 화분에 부었습니다. 마른 흙이 물을 빨아들이는 소리가 들렸죠. 왜 내가 이러고 있지? 지혜는 자신도 모르게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끼던 화분.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혜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경숙 어르신 보호자분이신가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지만 어딘가 급한 느낌이 들었죠. 지혜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푸른요양병원 간호사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어르신께서 식사를 거부하고 계세요. 네. 3일째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셔서 연락드렸습니다.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에 쥔 열쇠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식사를 거부하고 있다니. 왜일까요? 제가 꼭 가야 하나요?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간호사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어르신이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열쇠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땡그랑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죠. 제 잘못이 아니잖아, 제 잘못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시어머니가 왜 식사를 거부하는지, 그리고 이 열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혜는 바닥에 떨어진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지혜에게. 그 글씨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죠. 옆에 누운 준호는 여전히 벽을 향해 등을 돌린 채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껴안고 잤었는데 지금은 침대 양끝에서 마치 남남처럼 떨어져 누워 있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에요. 지혜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간호사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일째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셔서요. 왜 시어머니는 식사를 거부하는 걸까요? 정말 그렇게까지 상처를 받으신 걸까요? 지혜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휴대폰으로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울렸고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푸른 요양병원입니다. 저 어제 연락 주신 박경숙 어르신 보호자인데요. 아,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조금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어떠신가요? 여전히 식사를 거부하고 계세요. 물만 조금 드시는 정도고요.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꼭 가야 하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님께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이 계속 창밖만 바라보고 계세요. 무언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지혜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왜 나를 기다려?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죠. 정리해야 해.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시어머니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옷장 냄새, 약간의 약 냄새, 그리고 어딘가 따뜻한 느낌. 지혜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지런히 정리된 옷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복, 평상복, 외출복, 모두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죠. 지혜는 옷 한 벌을 꺼내 손에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주 입던 남색 블라우스. 지혜는 그 옷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향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이러지?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지혜는 황급히 옷을 옷장에 도로 걸었습니다. 책상 쪽으로 향했죠. 책상 위에는 안경, 수첩, 그리고 작은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혜는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시어머니와 어린 준호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초등학생쯤 되어 보였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시어머니도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때는 행복하셨나 봐. 지혜는 사진을 내려놓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지혜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 엄마의 일기. 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5년 3월 20일. 오늘 지혜가 처음 우리 집에 왔다. 참 예쁘고 착한 아이다. 준호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나도 이제 며느리를 잘 모셔야겠다. 지혜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지. 지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모시려고 했다고?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2016년 5월 10일. 지혜가 요즘 피곤해 보인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아침에 국을 끓여줬더니 고맙다고 하더라. 그 모습이 참 예뻤다. 2017년 8월 3일. 지혜가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저녁에 말없이 밥만 먹더라.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하는데 눈빛이 슬퍼 보였다. 내가 뭐라도 해줘야 하는데. 지혜는 페이지를 넘기는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기 곳곳에는 지혜를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2019년 12월 25일.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지혜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다고 나갔다.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조금 외로웠다. 하지만 지혜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2021년 6월 15일. 오늘 지혜가 나한테 짜증을 냈다. 왜 자꾸 간섭하세요? 라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냥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내가 짐이 되는 건가?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해주고 있었죠. 지혜는 제가 할 테니까 나가 계세요라고 짜증을 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나갔고 지혜는 그때 속이 시원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가서 이런 일기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뭘 한 거야. 지혜는 일기장을 덮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었고 편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앉아 울고 있는 지혜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혜는 일기장을 준호에게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거 어머님 일기예요. 준호는 일기장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엄마가 이런 걸 쓰고 계셨어? 준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나도 몰랐어. 준호는 일기장을 덮고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엄마한테 너무 했던 거 아니야? 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지혜 옆에 앉아 함께 침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에서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사이에 두고 밤이 되었습니다. 지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지혜에게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열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어머니는 지혜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요양병원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망설였습니다. 내일 가야 해. 어머님께.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아니면 그냥 돌아오시라고? 지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는 가장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지혜가 시어머니를 내쫓은 바로 그날. 오늘 지혜가 나더러 나가라고 했다. 너무 아팠다. 하지만 이해한다. 내가 짐이 됐구나. 그래도 괜찮다. 지혜가 행복하면 그걸로 족하다. 지혜야, 미안하고 고마웠어. 지혜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요양병원에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어젯밤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를 읽고 또 읽었으니까요. 준비됐어? 준호가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그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응, 거의. 지혜는 가방에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열쇠를 챙겼죠. 두 사람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혜는 멈춰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 김순덕이었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죠. 시어머니와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어머, 지혜씨? 아침부터 어디 가세요? 순덕 할머니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혜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할머니. 잠깐 나가려고요. 순덕 할머니는 지혜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눈이 부은 걸 알아챈 것 같았죠.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경숙이는 잘 지내고 계세요? 요양병원에서?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지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지금 어머니 면회 가는 길이에요. 그래요? 잘 됐네. 나도 경숙이 보고 싶었는데. 순덕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들어와 봐요, 지혜씨. 당신한테 보여줄 게 있어요. 순덕 할머니의 집. 지혜와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차를 끓여오셨죠. 마셔요. 따뜻한 게 좋을 거예요. 지혜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구수한 보리차 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경숙이가 나한테 맡긴 거예요. 어머님이요? 응. 한 달 전쯤이었나? 경숙이가 찾아와서 이걸 주더라고요.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지혜 씨한테 전해달라고. 지혜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상자를 지혜 앞에 놓았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젊은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준호였죠.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시어머니의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초등학생이 된 준호와 시어머니가 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 시어머니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도시락을 들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 사진. 중학생 준호의 졸업식 사진. 시어머니는 한복을 입고 계셨지만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숙이 참 힘들게 사셨어요. 지혜는 사진을 내려놓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어머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제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순덕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숙이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어요. 준호 씨가 5살 때였죠.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뒤로 경숙이는 혼자 준호 씨를 키웠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어요. 청소 일을? 지혜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청소 일을 했다니. 응. 준호 씨 학비 벌려고요. 그렇게 10몇 년을 일했어요.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순덕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숙이는 자기가 힘든 건 신경도 안 썼어요. 오직 준호 씨만 생각했죠. 준호 씨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하는 거, 그게 경숙이의 전부였어요. 지혜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지혜 씨가 며느리로 왔을 때 경숙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 준호도 가정을 꾸렸구나 하면서 경숙이는 지혜 씨한테 잘해주고 싶었어요. 자기가 받지 못한 사랑을 며느리한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순덕 할머니는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서툴렀던 거죠. 어떻게 해야 며느리한테 잘해주는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자꾸 간섭하고 챙기고 그게 도리어 지혜 씨한테는 부담이 됐던 거고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상자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경숙이가 지혜 씨한테 쓴 편지예요. 읽어보세요. 지혜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뜯을 수가 없었죠. 준호가 대신 봉투를 뜯어줬습니다.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지혜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우리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을 거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잘 못해줬구나. 엄마는 내가 편하게 살았으면 했어. 내가 우리 집에 와서 행복했으면 했어. 근데 엄마가 자꾸 실수를 했나 봐. 너를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짐이 됐던 것 같아. 지혜야, 엄마는 너를 진짜 딸처럼 생각했어. 준호 낳고 처음으로 딸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았어. 근데 엄마가 표현을 못했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우리 준호 옆에 있어줘서, 준호가 외롭지 않게 해줘서,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지혜야, 부디 행복하렴. 엄마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사랑한다, 우리 딸. 지혜는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준호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지혜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지혜는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모셔와야죠. 당연히. 잘 생각했어요. 경숙이는 이 집이 그리울 거예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열쇠가 뭔지 아세요? 순덕 할머니는 열쇠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그거. 이게 뭐예요? 경숙이 남편 유품 보관함 열쇠예요. 경숙이가 가장 아끼던 거죠. 남편분 유품이요? 응. 경숙이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 물건들을 작은 보관함에 넣어뒀어요. 절대 버리지 않고 간직했죠. 그 열쇠가 바로 그거예요. 지혜는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보관함은 어디 있어요? 아마 경숙이 방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옷장 위쪽이나 침대 밑을 찾아보세요. 지혜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도 지혜를 바라봤죠.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봐야 해. 순덕 할머니의 집을 나온 두 사람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방으로 직행했죠. 옷장을 열고 위쪽을 뒤졌습니다. 준호가 의자를 가져와 올라서서 손을 뻗었습니다. 있어. 여기. 준호는 먼지 쌓인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지혜는 열쇠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상자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죠. 열쇠를 넣자 찰칵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자 시계, 오래된 지갑, 그리고 낡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아버지 거였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경숙에게 사랑을 담아. 지혜는 준호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오빠 이거. 준호는 편지를 받아들고 펼쳤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경수가 내가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아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야. 미안해. 너와 준호를 두고 먼저 가게 돼서. 경수가 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야. 우리 준호 잘 부탁해. 내가 있으면 준호는 잘 자랄 거야.
그리고 언젠가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면 그 사람한테도 잘해줘.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그 사람한테 주렴. 사랑해, 경수가. 평생 고마웠어. 준호는 편지를 읽다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버지, 엄마. 지혜도 옆에 앉아 준호를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말씀도 하지 못하셨고요. 의식이 흐릿한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고요. 하루 3번 정성스럽게 죽을 끓여드렸습니다. 비록 시어머니가 한 숟갈도 못 드시는 날이 많았지만요.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친정어머니 영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음식을 가득 들고 왔죠. 지혜야, 내가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 왔어. 먹어야 힘나지. 고마워, 엄마. 영자는 부엌에 음식을 내려놓고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딸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요. 지혜야,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엄마. 괜찮지 않아 보여. 넌 언제 자니?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 영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 간병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도 챙겨야지. 알아, 엄마. 근데 어머님이 더 중요해. 지혜는 애써 웃었습니다. 영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말 들어. 너무 무리하지 마. 응, 엄마.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지혜는 시어머니 방에서 책을 읽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시집이었죠.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부드러운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잠드신 것 같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지혜는 책을 덮고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있어요. 옆에. 시어머니의 손이 약하게 움직였습니다. 지혜 손을 꽉 쥐려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참으며 시어머니 손을 토닥였습니다. 일요일 아침,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 방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 손을 잡은 채로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손을 움직였습니다. 지혜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어머님, 깨어 계세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지혜야. 목소리도 조금 더 힘이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여기 있어요. 지혜는 급히 시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예쁜 딸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어머님. 지혜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준호 불러줘. 엄마가 너희한테 해줄 말이 있어. 지혜는 급히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빠 일어나. 응?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불러. 빨리. 준호는 급히 일어나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계셨습니다. 지혜가 베개를 받쳐드린 상태였죠. 준호는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어디 아프세요? 괜찮아, 준호야. 엄마 오늘 좀 정신이 맑아. 시어머니는 준호와 지혜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너희 둘 앞에서 엄마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네, 엄마. 말씀하세요. 시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미안했던 일들이 많아. 어머님. 아니야, 지혜야. 엄마 말 들어봐. 시어머니는 지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처음에 지혜를 대할 때 서툴렀어.
딸처럼 대하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랐어. 그래서 자꾸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지혜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거야. 지혜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그리고 준호야. 시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너무 의지했던 것 같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너밖에 없었거든. 엄마. 근데 그게 너한테는 짐이었을 거야. 엄마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아니에요, 엄마. 전 괜찮았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엄마는 알아.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시어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은 미안하다는 거야. 그리고 고맙다는 거. 눈물이 시어머니 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너희가 엄마 곁에 있어줘서 정말 행복했어. 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미안해요. 어머님 마음을 몰라봐서. 아니야, 지혜야.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시어머니는 지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히려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줘서 고마워. 진짜 딸보다 더 나은 딸이야. 어머님. 준호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는 아직 괜찮아요. 우리 같이 오래 살 거예요. 시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알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엄마, 괜찮아. 엄마는 행복해. 너희가 있어서. 시어머니는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지혜야, 저기 서랍 좀 열어봐.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거 너한테 주려고 준비한 거야. 이게 뭐예요, 어머님? 지혜는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닦아놓은 반지였죠. 이건 엄마 결혼 반지야. 너희 아버지가 엄마한테 준 거. 어머님, 엄마가 평생 가장 아꼈던 거야. 이제 지혜 너한테 주고 싶어? 지혜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소중한 걸 제가 어떻게. 받아, 지혜야. 넌 이제 엄마 딸이잖아. 시어머니는 반지를 꺼내 지혜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반지가 지혜 손가락에 딱 맞았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지혜는 반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도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함께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며. 오후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피곤해 하셨습니다. 엄마 좀 쉴게. 네, 어머님. 편히 주무세요. 지혜는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네, 어머님. 사랑해, 우리 딸. 저도 사랑해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반대편에서 어머니 손을 잡았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영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 왔죠. 지혜야, 밥 먹어. 내가 쓰러지면 안 돼. 고마워, 엄마. 영자는 시어머니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고 계셨습니다. 많이 편찮으시구나. 영자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시어머니 모실 때 이랬는데 그때는 힘들다고만 생각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도 힘드셨을 거야. 나한테 짐이 될까봐. 영자는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너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엄마. 엄마가 봐도 내가 대단해. 엄마보다 훨씬 나은 며느리야. 영자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지혜는 어머니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 방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죠. 갑자기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지혜는 급히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떴지만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지혜야. 네, 어머님. 여기 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행복했어, 너희가 있어서. 어머님,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괜찮아, 엄마는 이제 편하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지혜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자식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지혜도 시어머니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손가락에 낀 반지가 눈물에 젖어 반짝였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경숙은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 곁에서 마지막까지 행복했다고 말하시며 지혜는 시어머니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제발.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계셨습니다. 고통도 아픔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안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지혜는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빈집.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가셨을 때는 해방감이었다면요. 지금은 상실감이었습니다. 깊고 텅 빈 허전한 상실감. 준호는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지혜야. 응.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준호는 지혜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만 느끼며. 며칠 후, 지혜는 시어머니 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짐을 치우는 기분이었다면요. 지금은 시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지런히 정리된 옷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가 자주 입으시던 남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향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지혜는 블라우스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시어머니의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혜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지혜야, 미안하고 고마웠어. 그 문장을 읽으며 지혜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더 미안해요. 제가 더 고마워요. 창가의 화분. 시어머니가 매일 물을 주시던 그 화분에는 이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매일 물을 준 덕분이었죠. 어머님 봐요. 새싹이 나왔어요. 지혜는 화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어머니 영자가 찾아왔습니다. 지혜야, 어떻게 지내? 응, 엄마. 그냥 그렇게. 영자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힘들지? 응, 많이. 지혜는 어머니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어머님 마음을요.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영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걸. 지혜야. 영자는 딸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너 충분히 잘했어. 마지막에 어머님 곁에 있어줬잖아. 진심으로 모셨잖아. 하지만 시어머니도 행복하셨을 거야. 내가 옆에 있어서. 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도 너한테 배웠어. 네. 어떻게 며느리를 대해야 하는지 너 보면서 깨달았어. 영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내가 엄마한테 가르쳐줘서. 두 사람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지혜는 시어머니 방을 거의 정리했습니다. 옷들은 기부하고 일기장과 사진들은 따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사진을 놓고 꽃을 올렸죠. 그 옆에는 시어머니가 아끼시던 화분을 두었습니다. 새싹이 점점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손가락에 낀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준 반지. 어머님 잘 간직할게요. 지혜는 사진 앞에 앉아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지혜와 준호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함께 계셨던 자리. 이제는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뭐 먹고 싶어? 지혜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준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해볼게. 부엌으로 가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된장찌개 마이너스 지혜가 좋아하는 맛으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참으며 레시피를 따라 요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늘 하시던 대로 보글보글 찌개가 끓는 소리, 시어머니가 계실 때 늘 들었던 소리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맛있어. 엄마 맛이 나. 그래. 응. 지혜 너 엄마한테 많이 배웠구나. 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어. 모르는 사이에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밤이 되었습니다. 지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지혜야, 후회돼? 뭐가? 어머니 모신 거 힘들었잖아. 지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되냐고? 아니, 하나도 안 후회돼. 정말? 응. 오히려 감사해. 지혜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나 많이 배웠어.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예전엔 몰랐어. 어머님이 날 얼마나 아껴주셨는지. 근데 이제 알아. 지혜는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님이 날 진짜 딸로 생각하셨다는 거. 준호는 지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엄마 곁에 있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잠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재단만 남아있는 방. 하지만 여전히 시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지혜는 방으로 들어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고 계시죠? 사진 속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 요즘 많이 생각해요. 어머님이 제게 주신 것들. 지혜는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이 반지만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제게 주신 건 사랑이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지혜는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새싹이 이제 제법 자라서 작은 잎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 화분처럼 천천히 자라날 수 있겠죠? 지혜는 물을 떠와서 화분에 줬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하시던 것처럼. 그날 저녁, 지혜와 준호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응?
나 결심했어. 뭘? 나중에 우리한테 아이가 생기면요. 지혜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처럼 사랑으로 키우고 싶어. 그리고 그 아이가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준호는 지혜를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그렇게 하자. 그런데 오빠. 응? 무섭기도 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만큼 잘할 수 있을까? 너무 늦게 배운 건 아닐까? 준호는 지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천천히 배워가면 돼. 엄마처럼. 응. 지혜는 준호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도 감사함도 그리고 조금의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지혜는 손가락의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지. 이제는 지혜의 반지. 어머님 잘 살게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지혜는 반지에 입 맞췄습니다. 그리고 준호와 함께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불안하지만 희망찬 미래를. 시어머니가 남긴 사랑을 간직한 채 시어머니 방의 화분에서는 새잎이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마치 지혜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사랑처럼 시어머니가 심어준 그 사랑의 씨앗. 이제는 지혜가 키워나갈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줄 차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사랑은 그렇게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오후가 되어서야 지혜와 준호는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준호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방 속 편지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아니면 그냥 돌아오시라고?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3층 건물의 깨끗한 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죠. 현관을 들어서자 간호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분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상태는 어떠세요?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전히 식사를 거부하고 계세요. 어제부터는 물도 거의 안 드시고요.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빨리 뵐 수 있을까요? 네, 따라오세요. 203호 병실입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다리가 후들거렸죠.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분들 오셨어요. 침대에 시어머니 경숙이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죠. 일주일 만에 보는 시어머니.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도 창백했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와 지혜를 보더니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죠. 왜 왔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지혜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지혜. 알아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지혜 씨 잘못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어머님 마음을 몰랐어요.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지혜는 가방에서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읽었어요. 어머님 일기. 시어머니의 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일기장을 바라봤죠. 그걸 어떻게 해? 방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지혜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혜가 편하게 살았으면 내가 짐이 되는 게 싫어서 어머님은 짐이 아니에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몰라봤어요.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아껴주셨는지, 저를 위해 얼마나 배려하셨는지 전혀 몰랐어요.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혜 씨 이제 와서 그러지 마세요. 네, 저도 알아요. 제가 지혜 씨한테 부담이었다는 거.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님. 됐어요. 시어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전 여기서 편하게 지낼게요. 지혜 씨도 이제 자유롭게 사세요.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집으로 가요. 우리 같이. 준호야. 시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넌 이제 내 가정이 있잖아. 엄마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는 우리 가족이에요. 당연히 같이 살아야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지혜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돌아오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너무했어요. 지혜 씨, 일어나요. 싫어요. 어머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지혜 씨. 지혜는 가방에서 순떡 할머니한테 받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읽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쓴 편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혜야, 엄마는 너를 진짜 딸처럼 생각했어.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엄마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이제부터라도. 너무 늦었어요. 아니에요. 안 늦었어요. 지혜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알았어요. 어머님이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참으셨는지 순덕 할머니한테 다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순덕이한테? 네. 어머님이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혼자 준호 오빠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청소 일하시고. 준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힘들게 사셨는지. 괜찮아, 준호야.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준호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 때문에 엄마가 평생을 고생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혜가 엄마 내쫓을 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엄마한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너희들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지혜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것도 찾았어요. 시아버님 유품 보관함 열쇠. 시어머니는 열쇠를 보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어머님 방에서 찾았어요. 지혜에게라고 써 있었어요. 지혜는 열쇠를 시어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시아버님 편지도 읽었어요.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그 사람한테 주렴이라고 쓰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열쇠를 꽉 쥐고 흐느꼈습니다. 당신이. 시아버님도 어머님이 저를 아껴주시길 바라셨어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지혜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시어머니도 지혜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호도 옆에서 어머니와 아내를 안았죠.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네, 어머님. 사실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하나 더 있어. 지혜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뭔데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너도 들어야 해. 네, 엄마. 시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병원에 온 진짜 이유가 따로 있어. 네. 지혜 때문만이 아니야. 엄마가 아파서 온 거야. 지혜와 준호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 달 전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 그때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말을 잃었고 지혜는 손이 떨렸습니다. 췌장암이요? 응. 3기래. 수술도 어렵다고 하더라.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생각한 거야. 차라리 너희들한테 짐이 되기 전에 혼자 요양병원에서 지내는 게 낫겠다고. 엄마,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혼자 끙끙 앓으셨어요? 말하면 너희가 걱정할까봐. 특히 지혜 너 내가 힘들어할까봐. 지혜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이 암이라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일부러 지혜한테 더 간섭하고 잔소리했어. 지혜가 화내서 엄마를 내쫓게 만들려고. 어머님, 그럼 지혜도 죄책감 안 느끼고 엄마도 편하게 여기서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시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막상 여기 오니까 너무 외로웠어. 집이 그리웠어. 지혜 얼굴도 보고 싶고 준호 목소리도 듣고 싶고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밥을 못 먹었어. 먹으면 자꾸 눈물이 나서. 지혜는 시어머니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셨어요? 왜 혼자 그런 고민을 하셨어요? 미안해, 지혜야.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제가 어머님한테 너무했어요. 어머님이 아프신데 제가. 지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준호도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집으로 가요. 우리 같이 집에서 지내요. 준호야,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찾을 거예요. 아직 포기하기 일러요. 근데 지혜가, 제가 모실게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어머님 모실게요. 옆에서 제가 다 돌봐드릴게요. 지혜야, 어머님, 제발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제가 진짜 딸처럼 모실게요. 지혜는 시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지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마워, 지혜야.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열면 시어머니는 이미 깨어 계셨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계셨죠. 응, 지혜야. 일찍 일어났구나. 아침 식사 준비할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괜찮아. 지혜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죽을 끓이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요즘 고형 음식을 잘 넘기지 못했습니다. 죽이라도 조금씩 드셔야 했습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죽이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는 정성스럽게 저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실까? 식사 시간. 지혜는 시어머니 방에 죽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님, 전복죽이에요. 영양도 좋고 속도 편하실 거예요. 고마워, 지혜야.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 숟갈 떴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가져가다가 멈췄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속이 좀.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엄마가 입맛이 없어서. 아니에요,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지혜는 애써 웃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식사량이 줄고 있었습니다. 몸무게도 눈에 띄게 빠졌죠. 오후가 되자 병원 진료 시간이었습니다. 지혜와 준호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암이 더 퍼졌습니다. 간으로도 전이 된 것 같고요. 그럼 치료는요? 항암 치료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환자분 연세도 있으시고 체력도 많이 약해지셨거든요. 지혜는 의사의 말을 듣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얼마나 남으신 건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길어야 6개월 정도입니다. 순간 지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6개월, 반년, 그게 다라고요? 준호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고요. 지혜는 뒷좌석에서 시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 지혜야.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어. 이럴 줄. 아니에요, 어머님. 우리 같이 이겨낼 거예요. 지혜야, 고마워. 시어머니는 지혜 손을 토닥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엄마는 정말 행복해. 지혜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지혜야. 응?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는 손을 닫고 돌아봤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내가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 내가 엄마 내쫓을 때도 아무 말 못했고 엄마가 아프신 것도 몰랐고 오빠 잘못 아니야. 지혜는 준호를 안아줬습니다. 우리 모두 몰랐어. 어머님이 숨기셨으니까. 그래도 나는 아들인데. 준호는 지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지혜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친정어머니 영자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지혜가 시어머니를 모시게 된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터였죠. 지혜야, 잘 지내고 있어? 응, 엄마. 들어와. 영자는 거실에 들어서더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어머니 방 쪽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떠셔? 많이 편찮으셔. 암이 더 퍼졌대. 그래. 영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혜야, 너 힘들지 않아? 괜찮아, 엄마. 간병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야. 엄마가 봐도 내가 많이 지쳐 보여. 사실이었습니다. 지혜는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밤마다 시어머니가 혹시 불편하신가 신경 쓰였고요. 새벽에도 몇 번씩 방을 확인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내 몸도 챙겨야지. 영자는 지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 고마워, 엄마. 그날 저녁, 지혜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약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응, 고마워. 시어머니는 약을 받아 드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앉아봐. 네.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지혜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혜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아니에요, 어머님.
거짓말. 내 얼굴 보면 알아. 많이 지쳤어. 시어머니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할 줄 몰랐어. 어머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괜찮아요. 지혜야.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다시 요양병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한테 너무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차라리 병원에서 지내는 게 싫어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절대 안 돼요. 어머님은 여기 계셔야 해요. 우리랑 같이요. 하지만 어머님 제발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꽉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혜는 비명소리에 깼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지혜는 급히 뛰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서 몸을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어머님, 어디 아프세요? 배가 너무 아파. 시어머니는 신음했습니다. 준호도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119 불러.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지혜야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님. 말씀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지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혜야 사랑해. 어머님,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대원들이 시어머니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지혜와 준호는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지혜와 준호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어떻게 됐어요?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급성 복통으로 응급 처치했습니다. 암이 많이 퍼진 상태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있을 겁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제든 급변할 수 있어요. 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님. 준호가 지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혜야, 정신 차려. 엄마를 위해서. 응응. 지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거의 침대에만 누워 계셨고요. 말씀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매일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노래도 불러드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네 어머님, 여기 있어요. 엄마 행복했어? 너희들이 있어서. 어머님, 고마워 진짜 딸처럼 해줘서. 시어머니는 지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이 제 엄마가 되어주셔서.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